안녕하세요. 금융나침반입니다. 오늘은 햇살론 승인 사례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근데 이 승인 사례는 고객님께서 단순히 자금이 필요해서 햇살론을 이용한 게 아니라 기존에 이용 중인 고금리 대출, 그 고금리 대출을 햇살론을 받아가지고 대안을 하신, 그러니까 저금리로 대안을 했겠죠. 이런 사례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햇살론은 현재 생계자금만 가능합니다. 햇살론 대안자금 폐지가 돼버렸네요. 저도 이게 특별하게 공문이 내려온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냥 소문으로만 그렇게 돌겠지라고 말았는데 제가 직접 오늘 확인을 해봤어요. 그랬더니만 정말 폐지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폐지가 됐으면 홈페이지, 서민금융진흥원에 있는 홈페이지에 그 햇살론 대안자금 폐지 됐다고 공지라도 때리던가 하셔야지. 이대로 놔두면 다 아직까지도 유지하고 있는 줄 알고 오해를 하지 않겠느냐. 그랬더니 그런가요? 그 부분은 좀 저희가 건의를 해서 그렇게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안타까운 얘기지만 생계자금 외 대환자금은 폐지가 됐고 현재로서는 햇살론 생계자금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햇살론 대환자금하고 비슷한 상품 있죠? 바꿔드림론.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고금리를 이용하고 있는 서민들한테는 정말 안타까운 소식이죠. 어찌됐든 이런 상품을 통해서 좀 저금리로 대안을 원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솔직히 이걸 어떤 대안도 없이, 그러니까 이걸 없애면 다른 어떤 대안 상품을 내놓은 것도 없이 그냥 공문도 없고 뭣도 없고 그대로 폐지를 해버렸다는 게 너무 좀 아쉬울 뿐이네요. 자, 오늘 안내해드릴 고객님의 내용을 한번 볼게요. 현재 이 고객님께서는 개인사업장에서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2017년 4월에 입사를 하였고 연봉이 2180, 이렇게 하면 되겠다. 2180만원. 정규직이신지 계약직이신지 여쭤봤는데, 솔직히 개인사업장은 거기에 대한 큰 의미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장님한테 친하면 정규직 직원이라고 해달라고 하는 거고, 친하지 않으면 사장님 알아서 얘기하는 거고, 근데 정규직 직원이라고 얘기를 해 주셨고요. 자, 이분께서 이용 중인 대출 내역을 보면 현재 오늘 왜 이런데, 현재 은행에 1,900만원, 그리고 저축은행 한 곳에 761만원, 그리고 또 다른 저축은행 한 곳에 312만원, 그리고 현금 서비스로 76만원, 이렇게 대출 이용하고 계셨습니다. 자, 다 합해보면 3, 9, 그리고 7, 14, 17, 20, 3,049만원을 현재 총 채무로 이용하고 있었죠. 자, 이분께서 연락을 주신 내용은 은행 대출이야. 크게 문제가 없는데 이 나머지가 문제라는 거죠. 저축, 현금 서비스. 이게 다 20%대.
연봉이 2,180만 원이신 분이 20%대 금리를 1,000만 원 이용하고 있죠. 1,000만 원 좀 넘죠. 안 그래도 은행이 1,900 있는데. 연봉이 2,180이지 월급으로 따져보면은 이분은 거의 뭐 한 달에 160? 이 정도밖에 못 받아요. 그 금액으로 생활비 되는데 이런 대출금 갚아 나간다면 정말 힘든 상황이죠. 그래서 고객님께서는 현재 이용 중인 현금 서비스하고 저축은행, 그리고 저축은행 두 건, 이렇게 해서 이 금액을 좀 저금리로 대안을 해서 월 납입 금액을 낮추고 싶다라고 이제 문의를 주신 거예요. 내용을 보면 은행에 1,900만 원 있어요. 연봉 2,100만 원이신 분이. 이 말은 곧 개인 사업장에서 근무하시는 분이 연봉 2,180인데 은행에 1,900이라는 대출이 있다는 것은 더 이상 은행에서 추가로 대출을 받는다는 건 어렵다는 얘기가 되죠. 그러면 그래요. 은행은 더 이상 안 돼. 딱 포기하고. 그 다음으로 가장 금리가 낮는 게 뭘까요? 그걸 캐치를 해야 되겠죠. 그게 바로 햇살론이죠. 그 외에 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뭐 바꿔드림론이라든가 뭐 그걸로 이용해버리면 좋겠지만 좀 취급을 안 해버리니까 햇살론도 대안대출 안 되니까 이제 생계자금만 이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생계자금으로 해가지고 최대한 많은 금액을 이제 대안을 해야죠. 자, 그래서 고객님께는 이 햇살론 생계자금 현재 9%대 초반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이걸 이용하면 아무래도 금리가 거의 뭐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이용해서 최대한 뭐 전액은 안 될 수 있지만 최대한 많은 금액을 저금리로 대안을 해보시는 건 어떠실까요? 라고 얘기를 드렸고, 고객 역시 그렇게라도 가능하다면 진행을 해달라고. 어떻게 보면 햇살론을 전혀 모르시는 분이죠. 요즘 고객님들 햇살론 거의 모르는 분이 없다고 판단을 했지만 아직도 그래도 모르시는 분들이 간간히 이렇게 계십니다. 자, 그래서 햇살론 조회를 했더니만 조회 결과가 1,100만 원의 금리가 연 9.28%. 20%대 상구 27, 뭐 3분의 1 수준은 안 되겠네요. 생각해 보니까 거의 뭐 5분의 3, 5분의 2 수준? 5분의 2 수준? 그것도 더 낮은데. 자원 절반 이상은 이자를 훨씬 더 낮추는 그런 상황이 됐고, 다만 이제 가는 금액이 1,100만 원인 거예요. 가지고 있는 게 1,000만 원, 1,070만 원, 1,140, 1,150만 원 정도 되죠. 조금 부족하죠. 근데 여기에 이 얘기도 해드려야겠네. 모르신 분들은 보증료라는 게 또 있어요. 이거 갑자기 이렇게 뜨면 말이 이상해지는데. 자, 1,100만 원까지 이용이 가능하신데, 그렇다면 1,100만 원 신청을 하면 내 통장으로 1,100만 원이 그대로 다 들어오느냐? 그건 아니에요. 1,100만 원의 90% 그러면은 110만 원이 빠지죠. 그러면 뭐 990만 원. 990만 원에 대한 보증료가 990만 원 곱하기 3%. 이게 무슨 얘기냐? 자, 1,100만 원이 가능해요. 근데 왜 90%냐? 90%는 햇살론은 정부 지원 상품이죠. 신용보증재단에서 90%의 보증서를 발급을 해줘요. 그 말은 곧 고객들이 대출을 받았는데 이걸 연체를 해버려서 안 갚았어. 그럼 정부에서 남아있는 원금에 대한 90%는 해당 금융소에 보장을 해줍니다. 그 90%가 1,100에 있을 경우 90%가 990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990만 원에다가 보증료, 이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료라는 걸 받아요. 고객들한테. 그게 이제 3년이냐 5년이냐에 따라 틀리는데 5년의 경우는 3%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5년 계약하실 경우에 3%. 그러면 3927 그러면 거의 뭐 30만 원 가량 약 30만 원
정도의 보증료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 1,100만 원 빼기 30만 원. 그러면 1,070만 원만 이제 입금이 고객님 통장에 입금이 되죠. 대략. 그러면 그거 가지고 이걸 상환을 해야 되는데 제가 이 얘기를 드렸어요. 현금 서비스는 차후 미래를 위해서라도 어떤 방향이든 가장 안 좋은 상품이니까 이건 무조건 상환을 하십시오. 이게 1순위입니다. 금액이 적든 많든 그런 상관이 없습니다. 앞으로 대신 절대 이제 현금 서비스를 쓰지 마시고 이것만 이제 상환하고 그리고 나머지 이제 건수를 줄이는 게 좋습니다. 건수를 줄이는데 고작 현금 서비스 76만 원밖에 안 되니까 이 저축은행 이거 하나 없앨 수 있어요. 이거 없앨 수 있고 나머지 왜 큰 것부터 없앴느냐? 당연히 큰 금액부터 없애야 되지만 큰 금액 만약 A부터 상환을 해버리면 아니네 비슷하네 똑같네 생각해보니까 어차피 한 건밖에 안 되니까 그리고 나서 A를 상환하면 되니까 근데 이제 이항이면 금리가 낮은 걸로 상환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 한 건을 상환을 하고 나머지 건으로 이걸 상환하면 다 해서 뭐 1,100이니까 1,070만 원에서 해봤자 뭐 100만 원도 안 남잖아요. 그죠? 1,070만 원, 70만 원, 100만 원도 안 남아요. 70 얼마? 거의 100만 원 정도 남겠네요. 중도 상환 수술하면은. 그러면 이건 이제 고객께서 앞으로 차근차근 상환을 해 나가시면 되죠. 솔직히 최대한 빨리 없애는 게 좋죠. 그렇게 해서 고객께서는 햇살론 1,100만 원을 받아가지고 연 9.28% 받아서 기존의 영주인 저축은행 특권하고 현금 서비스 이 부분을 상환하신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햇살론 생계자금을 이용해서 비록 큰 금액을 대안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또 없는 분들한테는 또 큰 금액은 큰 금액이죠. 그래서 20%가 넘는 고금리 대출을 10% 미만의 저금리로 대안을 하신 그런 사례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다음번에는 또 다른 상품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